안녕하세요. 주식 트레이너 주투입니다. 오늘은 정말 불장이네요. 주말에 공매도 금지한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오늘 코스피 5% 올랐고 코스닥이 7%나 올랐습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들고 왔는데 증권 번호는 233740입니다. 제가 오늘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 오늘처럼 이렇게 코스피 5%, 코스닥 7% 올랐는데 내 종목은 얼마 안 올랐을 때 오늘 2차 전지 같은 거 어떤 거는 지금 상한가까지 갔거든요. 그리고 반도체도 웬만한 주식들 6%, 10%다 올랐습니다. 그런데 내 주식은 2%나 3%밖에 안 올랐다. 이럴 때 이렇게 가슴 아프게 가슴앓이 하지 말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요 코덱스 코스닥 150 이렇게 치면은 뭐 MTS든 HTS든 몇 개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다른 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 증권번호를 치시는 게 낫습니다. 233740. 자, 오늘 얘가 27.19% 올랐어요.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죠. 일부 종목이 지금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지금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27.19%가 올랐습니다. 이것만 봐도 제가 오늘 왜 들고 온지 알 수 있겠죠. 자, 코스닥 150 요 레버리지는 간단하게 코스닥이 아닌 코스닥 150의 2배를 추종하는 ETF입니다. 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보시면은 2차전지, 반도체, 바이오, 로봇 등등 많아요. 그러니까 코스닥을 대표하는 150개 종목을 다 담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투자를 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내가 실컷 분석을 했는데 분석한 건 안 올라가고 분석 안 한 건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. 제일 열받는 게 이 종목 내가 두 개를 막 분석을 했는데 오케이 나 이 종목이 더 될 것 같아 하고 투자하면 꼭 이 종목이 올라. 내가 투자 안 한 종목이. 우리 주식하면서 많이 겪어봤잖아요. 그런데 이러한 걸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면 이러한 거 필요 없이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. 오히려 내가 분석한 종목보다 얘 그냥 하나 사놓는 게 수익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 괜히 뒤에 인버스 붙은 거 사면 안 돼요. 뒤에 레버리지입니다.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반대인 거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어떤 건지 어떤 상품인지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기초 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2배씩 추적하는 ETF다. 보시면 알 수 있죠. 코스닥을 2배씩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. 간혹 요게 코스닥을 2배씩 추종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. 코스닥 150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겁니다. 코스닥 150 지수가 일간 1%, 그러니까 하루에 1%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2% 상승을 추구를 한다. 코스닥 150이 1% 오르면 요 레버리지는 2%가 오른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런데 요 레버리지 상품은 조금 위험해요. 그래서 투자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요거 회색돼 있는 거 이게 기초지수는 뭐다? 코스닥 150 지수다. 요거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수입니다. 얘가 2% 빠졌을 때 레버리지도 똑같이 4% 빠집니다. 왜? 얘는 2배니까 오르는 것도 2배, 내리는 것도 2배. 2일차 2% 빠졌을 때 얘는 마이너스 4.1%가 빠진다. 왜냐? 자, 얘는 2% 빠졌는데 얘는 0.1%가 더 빠지죠. 자, 보세요.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고 칩시다. 얘가 10% 내리면 90만 원이죠.
얘가 10% 오르면 110만 원이죠. 그런데 이 90만 원이 내렸다가 시에 10% 오른다고 해서 얘가 100만 원 됩니까? 아니거든요. 얘 10% 오른다 하면 99만 원이 되는 겁니다. 반대로 얘 110만 원이 10% 내린다. 그럼 100만 원이 됩니까? 아니죠. 10% 내리면 99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2배씩 내리는 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하나 볼 수 있는 게 요 밑에 보시면 기초지수 코스닥 150 지수가 1% 올랐을 때 그럼 당연히 레버리지 ETF는 2%가 오르는 게 맞죠? 기본적으로 왜? 2배씩 추종하는 거니까. 그런데 얘는 1.6%가 올랐다. 왜? 하고 의아할 수 있잖아요. 자,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얘는 일별 지수가 각각 2배입니다. 일별 지수. 누적 지수가 아닙니다. 일별 지수. 오늘 1% 올랐으면 얘는 2% 오르고, 오늘 1% 내렸으면 얘는 2% 내리고, 요겁니다. 근데 이게 누적으로 쌓이면 똑같이 2배가 되진 않는다.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뭐 그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체크한 거, 네모난 거. 기초지수의 일정 기간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이거나 제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.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기초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 일별 수익률의 2배를 정확히 추적하지 않을 수 있다. 보통 2배가 기본이지만 예를 들어서 2배가 아닌 1.9배 혹은 1.8배를 추종할 수 있고 반대로 오르는 것도 그렇고 내리는 것도 이렇게 될 수 있다. 하지만 이 2배 가까이는 된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제품의 상품 정보를 한번 볼게요. 여기 코덱스 150 레버리지 순총액 이거는 최소 단위는 주식하고 똑같아요. 한 주씩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 상장일은 2015년 12월달 설정 단위 뭐 수탁은행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이거는 일반 그 주식이 아니에요. ETF입니다. ETF. 그러면 이 ETF를 만든 회사가 있겠죠. 회사가 있으니까 이 회사가 이 ETF를 만들고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듭니다.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보시면 총 보수 0.640%가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ETF를 투자함으로써 그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주식은 이런 수수료가 없잖아요. 하지만 ETF는 이러한 수수료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몰라. 이거는 진짜 내용은 미리 알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ETF를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꽤 냈을 때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자,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 과세 15.4%를 한다. 그리고 순수익의 15.4%입니다. 총 이익의 매출이 아니고 자, 그리고 매출이 아니죠. 투자금의 15.4%가 아닌 순이익의 15.4%다. 그리고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이것도 15.4%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었다 했을 때 1억의 15.4%가 아니에요.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1월 1일 날 주식을 팔아갖고 1억을 벌었는데 그때 이 ETF를 산정하는 그때 그 지수나 계산법이 나라에서 정하거든요. 꼭 11월 1일이 아니고 그 전에 정한 어느 날 혹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11월 1일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이 정한 금액이 솔직히 이 1억보다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
9천만 원 정도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1억을 벌었지만 이 1억에 대한 15.4%를 정확하게 내는 건 아닙니다. 그때 이 사람들이 정한 기준, 그 기준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. 그게 내가 번 1억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 내가 번 금액보다 조금 더, 그러니까 1억 1천으로 잡으면 이 1천만 원은 난 벌지도 않았지만 이 1천만 원에 대한 15.4%를 내야 됩니다. 그리고 반대로 운 좋게 내가 1억을 벌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계산했을 때 내가 9천만 원 번 게 잡힌다. 그러면 9천만 원에 대한 15.4%를 내는 겁니다.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. 자, 그래, ETF로 내가 1억을 벌었다 치자. 그러면 15.4% 그래, 아깝지만 주식은 이런 게 없지만 ETF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깝지만 15.4% 그래, 1,540만 원을 나라 세금으로 낸다 칩시다. 자, 그런데 반대로 이 같은 분기에 한 분기에 내가 1억을 벌었다가 얘가 더 올라갈 것 같아 하고 또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투자 잘못했어. 내려갈 것 같아 해서 손절을 쳤습니다. 예를 들어서. 그래서 내가 한 5천만 원 마이너스가 났어. 그러면 내가 1억 벌고 5천만 원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번 거는 5천만 원이죠. 맞잖아요? 똑같은 ETF로 했다 쳐도 원래 모든 ETF는 합산해서 하지만 복잡하니까 똑같은 ETF로 했다 칩시다. 그러면 난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15.4%를 내는 게 맞잖아요.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게 맞다라고 정해줬습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이 1억에 대한 15.4%를 납부합니다. 이게 뭐 인터넷에 보면 그렇다 안 그렇다 막 이런 게 많거든요. 그러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. 야, 나 실제로 본 거 5천만 원이야. 나 1억 벌었다가 다시 산다가 다시 손절을 치니까 마이너스 5천이 됐어. 그러면 1억에서 5천만 원 빼니까 총 5천만 원을 벌었고 5천만 원에 대해서 15.4%를 내는 건 내가 납득이 되겠어. 그런데 왜 1억에 대한 15.4%를 내라 하냐? 자, 봐라. 나라에서도 이거 요걸로 마이너스 난 거는 순수익에서 빼고 순수하게 내가 수익 낸 거에서 15.4%를 내는 게 맞다. 라고 따져도 안 됩니다.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건 실제로 겪은 거예요. 제가 진짜, 그때 꽤 큰 돈을 벌었거든요. 요 ETF로. ETF로 정말, 뭐 말을 하긴 그러니까 꽤 큰 돈을 벌었어요. 그래서, 좋다 했는데, 이렇게 조금 더 갈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느낌에. 그거 또 샀죠? 그런데, 사자마자 한 2, 3일 만에 느꼈어요. 내가 잘못 샀구나. 이때 샀을 때는 나 계획을 많이 하고 샀는데, 이때는 계획을 좀 덜 했거든요. 그냥 욕심을 좀 내서 사다 보니까, 잘못 샀다. 그래. 손절 치자. 해서, 그러면 이때 먹은 거랑, 이때 손절 친 거랑 해서 남았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, 나라에서는 이때 본 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갔어요. 담당자 만나갖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담당자 하는 말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. 안 된대요. 근데 보통 뭐 작은 돈이면 복잡하니까 나 또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하겠는데 이게 워낙 크거든요. 금액이. 세금이 15.4%나 되다 보니까 이 본 것도 많았고 뭐 손해 본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이거에서 손해 본 걸 빼서 15.4%면 꽤나 큰 금액이었단 말이에요. 진짜 웬만한 차 한 대를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거든요. 너무 억울해서 찾아갔죠. 그래 윗사람 나온나요? 그 윗사람하고 진짜 사람들 모아갖고 자료 제출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도 그래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맞는데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. 안 된다. 라는 겁니다. 아니 공공기관에서 안 된대요. 그냥.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. 지금도 왜 안 되는지.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진짜 그 큰 돈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안 된다는데 정말 억울한 심정에 진짜 억울하지만 제가 손절 친 거 이거는 결국
이 순이익에서 못 빼고 이 순이익에 대해서만 15.4%를 낸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. 꼭 이거를 아셔야 돼요.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냥 온라인으로 받으면 되지만 그거 받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? 아, 뭐 저 세금 15.4% 그래. 내가 수익 낸 거에서 15.4% 낼 수 있지. 마이너스 났을 때는 저 수익을 안 내니까. 그런데 내가 1억을 벌었는데 내가 1억을 잃었다. 그러면 영원이잖아요. 그러면 그래. 영원이니까 세금 낼 거 없겠지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지금 뭐 계속해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까딱 잘못했다가 내가 1억을 벌고 1억을 잃었으면 순이익이 영원이니까 세금 낼 게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하는데 진짜 웃긴 게 까딱 잘못했다가 1억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낼 수 있어요. 그 말은 내가 수익 본 것도 없는데 세금만 15.4%를 낼 수 있습니다. 1억이면 1억 1,540만 원이거든요. 엄청난 금액이에요. 여러분들 이 ETF 그 투자를 할 때 이거는 진짜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왜냐면 제가 실제로 겪어봤고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그래도 제가 ETF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매력이 있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. 왜? 이것 까딱 잘못했을 때 마이너스 나더라도 내가 세금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. 이거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 공공기관이든 공무원이든 봐주시면 이건 진짜 뜯어 고쳐야 돼요.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진짜 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. 아무튼 이거는 진짜 억울한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. 인터넷 찾아보면 아니다. 나는 뭐 환불을 받았다거나 거기에 대한 그 세금을 깎아줬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. 이게 무슨 지자체마다 다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그래도 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수익의 15.4%다. 하지만 마이너스를 나더라도 까딱하면 15.4%를 낼 수 있다는 거.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요 코스닥 500 지수 요거를 추종하는 겁니다.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중 시장 대표성과 유동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0개 종목들. 그러니까 얘 코스닥 뒤에 150이 붙는 겁니다. 얘들이 선정한 150개 종목. 얘들의 2배를 추종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수익률이거든요. 자, 코스닥 기본 150 그리고 여기서 레버리지. 자, 요 코스닥 150 기본 지수가 요겁니다. 요거. 요 밑에 그래프로 보시면 요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.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레버리지입니다. 요 연두색이 기초지수고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제가 화살표 세 군데를 쳐놨는데 자, 이때는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. 엄청 많이 오를 때는 이게 지금 기본 지수거든요.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요 기본 지수 대비 요 레버리지가 월등히 높죠. 한마디로 갭 차이가 크죠. 그러니까 지수가 월등히 높을 때는 기본 지수보다 레버리지가 훨씬 수익률이 좋다. 굿이다. 자, 그런데 반대로 지수가 낮을 때, 엄청 내려갈 때, 이때는 요게 기본 지수거든요, 지금. 자, 요 화살표를 보시면 이때 빨간 거, 이게 레버리지인데 이 레버리지가 이 기본 지수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많습니다. 그럴 수밖에 왜요? 2배니까 올라가도 2배, 내려가도 2배입니다. 자, 그리고 지수가 횡보할 때 이때는
그 레버리지나 기초지수나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.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행보할 때는 절대 레버리지를 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박스피로 움직일 때 이럴 때 레버리지 투자는 금지. 왜?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. 여기 이 레버리지는 수수료가 듭니다. 0.640%. 그러니까 박스피로 움직일 때는 이 수수료만 나가는 거예요. 수수료만.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. 얘는 무조건 위로 움직여야지 요 수수료도 떼고 요 과세, 세금도 내고 이걸 다 떼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지. 박스피로 움직이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내고 요 과세 뭐 이거는 뭐 순수익이 나야지 내는 거지. 뭐 어쨌든 이것도 내고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봤듯이 높은 금에서 움직일 때 요 박스피로 움직이면 수수료 내죠? 그리고 가면 갈수록 레버리지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여기서 설명드렸잖아요. 110원짜리가 10% 빠지는 거하고 90원짜리가 10% 오르는 거. 요 박스피에서는 계속 박스피로 횡보장이면 레버리지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2배씩 움직이니까 큰 돈에서 2배씩 빠지는 게 더 많이 빠지니까. 이해가 되시죠?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돼요. 아, 횡보장이거나 박스피장일 때는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면 안 된다. 왜? 마이너스가 난다더라. 이유가 뭔데? 그냥 그렇다더라 생각하면 돼요. 간단하게. 이유는 여기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. 이거 그리고 이거 보수 드는 거 이것도 새겨둬야 되고 과세 내용. 자, 그러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다? 아, 레버리지는 지수가 확실히 낮을 때,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낮고 쌀 때 미리 사놓는 거구나. 그리고 지수가 높을 때, 그러니까 하이. 지수가 이렇게 높을 때는 지수가 자 이렇게 움직인다 칩시다. 그러면 이때보다 지수가 이때 높잖아요. 그럼 이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 치면 이걸 못 먹는다 치더라도 이렇게 높을 때는 레버리지를 절대 사용하는 게 아니다. 왜? 이꼬라지 날 수 있다. 이꼬라지 날 수 있다. 일반 지수보다 레버리지가 훨씬 더 빠지는 정말 내 자금이 휴지가 되는 걸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진짜 인생 너무 재미없으면 요 레버리지로 투자해 보시면 돼요. 정말 인생 재밌을 겁니다. 자, 위험 수준 매우 높음. 뭐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? 자, 근데도 제가 이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수가 낮을 때 사모으면 내가 웬만한 개인 종목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거 뒤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. 이만큼 위험한데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. 물론 이거 말고도 퀀트 투자라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있는데 저도 웬만큼 많이 써봤거든요. 써봤는데 아니야. 그것보다 이게 최고입니다. 코스닥 지수가 쌀 때 그냥 사모으는 거. 이게 정말 내 수익률을 최고로 끌어모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웬만한 종목 분석한 것보다 얘가 나아요. 이 방법이.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은 딱 하나 걸리는 게 1년에 한두 번밖에 거래를 못해요.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거래해야 되잖아요. 진짜. 못해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거래를 하고 맨날 쳐다보고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보다 주식을 더 스펙타클하고 더 재밌게 보잖아요. 게임 하듯이 정말 하잖아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 레버리지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. 이 레버리지는 정말 코스닥 지수가 쌀 때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매수 자체,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많아봤자 1년에 한두 번입니다. 진짜.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는 게 힘들다. 그것만 참으면 정말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. 근데 그거 참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로 매우 높은
수위. 정말 이 레버리지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. 제가 여기서 정말 요거 있죠, 요거. 제가 말씀드린 거. 이게 정말 키포인트고, 진짜, 이런 말 하기, 뭐,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, 진짜 이게, 이 내용, 별거 아닌 내용인데, 요게 키포인트인데, 이게 진짜 10억짜리 강의라고 봐도 돼요. 장담합니다, 진짜. 누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반박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직접 한번 해보잖아요. 해보고 내가 수익률을 꽤 큰 수익률을 낸다.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이것만 평생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주식으로 넉넉하게 먹고 살 겁니다. 장담합니다. 왜? 내가 해봤으니까. 그리고 이게 10억짜리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 하나만 갖고 진짜 10억짜리 강의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왜? 이 방법만 계속 써도 다른 방법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해도 돼요. 1년에 한두 번 정도.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주식을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. 그리고 앞이 안 보인다. 그러면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. 나 죽었다 치고 1년에 딱 한두 번. 아, 코스닥이 정말 싸다 싶을 때. 그때 한 방에 사지 말고 한 3개월이나 나눠가지고 아니면 한 달을 해서 한 달을 매매를 하는데 내가 1억이 있다. 그럼 1억을 22일로 나눠요. 일주일에 5일 정도가 5일 정도 그 주식이 열리니까. 그러니까 월, 화, 수, 목, 금. 이런 식으로 계속 1억을 쪼개갖고 한 달을 딱 사와요. 코스닥 지수가 쌀 때.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든 아니면 3개월 나눠가지고 일정한 날짜 정해서 뭐 1월 15일, 2월 15일, 3월 15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싸다 싶을 때 1억이면 뭐 3,300만원, 3,300만원, 3,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든.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. 저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 큰 목도 나눠갖고 그냥 하거든요. 왜? 저는 이렇게 계속 하니까. 그런데 이게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분산 투자로 계속 나눠가지고 하면은 정말 내가 수익률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짜잘하게 안 나누더라도 크게 뭐 2번 산다든지 3번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눠도 충분히 될 거예요. 될 거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정말 적어도 10번에는 나눠서 써야 됩니다. 사야 됩니다. 처음에는 뭐 정말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못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정말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셔서 이거를 해보시면 나중에는 정말 크게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제가 정말 장담을 해요. 자,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 150 레버리지 투자 구성 종목입니다. 제가 150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거기서 지금 대표 종목입니다. 얘들은. 요 150 종목은 제가 뒤에 가서 좀 세세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우리가 웬만큼 아는 거 다 했어요. 에코프로, 에코프로비엠, HLB, 알테오젠, HPSP, 이오테크닉스, JYP, LNF, JYP, 박진영, 펄어비스, 리노공업, 셀트리온 헬스케어, 포스코 DX, SM. 자, 보시면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죠. 뭐? 2차전지 대표 종목 있구나. 그리고 반도체 대표 종목 있구나. 바이오 대표 종목 있구나. 요거까지는 알 수 있어요. 근데 나중에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뒤에서 더 보면 AI 관련 종목 있구나. 인터넷은 2개밖에 없으니까 뭐 카카오하고 네이버 얘들이 있고 그리고 로봇주 있고 그 다음에 미용 관련주. 요즘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? 우리 시장에 뭉뚱그려서. 근데 이게 다 있어요. 다 있을 수밖에. 왜? 코스닥 유망 종목 150 종목을 모아놨으니까. 당연하겠죠? 자, 그리고 그 이외의 ETF는 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참고는 하시면 되지만 저는 별로였어요. 저는 얘들 분석도 해보고 사보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얘들 별로였어요. 그냥
제가 봤을 땐 요 코덱스, 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가장 좋았습니다. 요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. 이 방법. 코스닥 지수가 쌀 때 그때부터 사모아 간다. 그리고 비쌀 때 판다. 살 때 어떻게 산다? 분산해서 산다. 자, 그리고 보시면 ETF는 위험하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종목,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이런 것만 보면 됩니다. 체크한 거 제가. 자, 증권 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. 주식하고 다르게 다른 비용이 들 수 있다. 그리고 재간접 펀드의 경우에는 피투자 펀드 보수, 증권 거래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. 똑같은 내용입니다. 그리고 레버리지 펀드는 투자 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. 앞에서 설명드렸죠.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땐 절대 레버리지 사는 거 아닙니다. 더 올라간다 해도 사는 거 아닙니다. 왜? 인생 스펙타클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레버리지 펀드의 기간 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 그러니까 2배를 추종을 하지만 정확하게 2배는 아니다는 뜻입니다. 이 언저리다 라는 뜻이고,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.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. 세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되고, 그리고 내가 수익이 났고 마이너스가 났으면 요거 2개 합산해가지고 합산한 수익의 15.4%를 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. 내가 마이너스 난 거는 10 빼버리고 내가 총 수익 난 거에서만 15.4%를 때린다.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,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는 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, 자, ETF를 사가지고 제가 수익을 봤죠. 그러면 15.4%를 낸다고 했잖아요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근데 여기서 플러스 세금이 더 나가는 게 있어요. 이건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뭐가 나가느냐.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거. 건강보험. 그 연금, 개인연금. 우리 매년 내는 거 있죠. 직장인도 내고 자영업자도 내고. 요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.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 올라가요. 개인연금 이것도 엄청 올라가요, 진짜.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면 우리 주식 매도할 때 그 세금, 그리고 그 증권사 수수료 떼고 우리 계좌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.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. 끝이에요. 그런데 요 ETF는 여기에 이 수익 난 거에서 15.4% 떼죠.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. 플러스 이 건강보험과 개인연금이 확 올라갑니다. 정말 확 올라가요. 정말 많이 올라가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만큼 올라가요.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. 건강보험 10만원, 개인연금 5만원을 냈다 칩시다. 내가 한 달에. 그래서 15만원을 내가 내고 있었는데, 이래서 이 ETF로 1억을 벌었어. 그럼 이 15만원이 어떻게 올라가냐면, 예를 들어서 이 15만원이 그 직장인으로 치면, 3천만원, 연봉이라죠. 연봉 3천만원이 이렇게 15만원 낸다. 건강보험하고 개인연금하고. 그런데 이 사람이 ETF를 사갖고 주식 1억을 벌었어.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3천만원을 번 걸로 계산을 합니다. 나라에서. 그래서 이 1억 3천만원에 대한 건강보험하고 개인연금을 내야 돼요. 자, 그런데 3천만원 내던 사람이 15만원 냈으면 1억 3천만원을 벌면 몇 배입니까? 한 대충 4배라 칩시다. 그러면 이거 4배면
60만 원이라 생각하잖아요. 우리 일반적으로. 근데 아니에요. 우리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. 우리하고 똑같은 여유로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%의 수수료로, 그러니까 요율, 발음이 어렵네요. 10% 요율로 우리가 낸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20%, 30% 요율로 냅니다. 그러니까 3천만 원인 사람이 15만 원의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낸다면 1억 3천만 원이면 그 4배인 6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한 100만 원 정도를 내요. 엄청 갑자기 올라가죠. 물론 건강보험도 개인연금도 상한선은 있어요.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 끝없이 아무래도 상한선이 있거든요. 상한선이 있지만 그 상한선까지 갈 때까지 이 요율이 펑펑펑 늘어납니다. 그래서 일반 개인이든 자영업자든 내가 기본적으로 돈 내는 거에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이게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렇던데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요. 이거 한 달만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제 기억에 한 6개월 같은데 한 몇 개월을 그렇게 계속 내야 돼요. 이 돈이 얼마나 아깝냐면 아니 돈 벌면 낼 수도 있지. 맞아요. 돈 벌면 낼 수도 있어. 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주식 투자해서 수익 냈을 때의 수수료하고 ETF하고 내가 수익 냈을 때 수수료는 정말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ETF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요 ETF를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물론 이걸 경험해 보고 싶을 만큼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죠. 중요한데 각오는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. 제가 맨 처음에 ETF로 꽤 큰 수익을 내고 15.4% 세금 내고 게다가 내가 마이너스 난 거는 깎지도 못하고 거기서 엄청 크게 손해봤죠.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엄청 많이 오른 거 보고 그 몇 개월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. 왜냐면 그 수익 낸 거를 다시 투자하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 한정적일 거 아닙니까? 근데 갑자기 세금대로 엄청 많이 내야 되고 내가 손해본 건 깎아주지도 않고 게다가 다음 달부터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엄청 많이 내네? 생각지도 못한 게 정말 몇 개월 동안 힘들었어요. 그래도 뭐 주식에서 뺏어 쓰면 되지만 그건 또 싫고 하니까 아무튼 이거는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된다. 정말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. 그리고 이 6개월 지났을 때 6개월 지났으니까 또 그 뒤에 ETF로 내가 거래를 안 했으면 ETF 수익률 말고 내 원래 수익률 있잖아요. 이걸로 계산을 바로 해주면 되는데 웃긴 게 얘들 또 안 해줘. 진짜 안 해줘요. 자동적으로 올릴 땐 자동적으로 계산해갖고 팍팍팍 올리더니 내릴 때는 이 사람들 자동적으로 계산을 안 하니까요. 그래갖고 제가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 찾아갔어요. 이러한 일 때문에 너가 올리지 않았냐. 지금은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내려달라. 하면 서류를 떼었나 해갖고 다 떼가거든요. 그럼 자기들이 확인해갖고 그 다음 달부터 내려줍니다. 이거는 본인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. 그게 몇 달이더라. 제가 컴퓨터에 적었는데 그게 2월인가? 4월인가? 하여튼 정해진 날짜가 있거든요. 그때 서류 떼가지고 제가 그 공공기관에 직접 가야 돼요. 방문해서 이거 나 이제 ETF 수익률 내려달라. 내가 낸 만큼 다 냈다. 라고 내가 내 서류 떼서 가야 됩니다. 아니면 이게 3개월인가? 4개월인가 더 가요. 이거를 더 내야 돼요. 진짜 나라 세금을 더 내야 돼요. 이 금액이 꽤 크거든요. 진짜 월급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ETF로 수익을 내셔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거라는 걸 꼭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수익 안 내갖고 수익 안 내면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경험도 못하니까 꼭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. 자, 이 정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
코스닥 나머지 코스닥 150 종목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.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, 확대가 이건가? 아, 이거구나. 보시면 있죠, 여기. 이거. 확대를 하면 이렇게 뭐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, 셀트리온, HLB 뭐 쭉쭉쭉 나오죠. 원익, 뭐 반도체. 그러니까 보면 삼천단 제약, 바이오, WPC, WCP, 그러니까 2차전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더 보면 여기 오락주도 나오고 컨텐츠 이런 것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컨텐츠 뭐 파라다이스 관광 유통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의료주 미용기기 이런 것도 있고 우주 방산 이런 것도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주 이런 것도 있고 쭉 많죠. 그러니까 보시면은 웬만한 우리가 아는 괜찮은 종목 150 종목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 그거에 2배 수익률을 얘들이 차지를 한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종목 개인적으로 종목 연구해서 하는 것보다 얘들이 사놓는 게 왜 좋냐,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2배까지 되니까 그래서 좋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연구한 종목은 여기서 A, B가 있다 치면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얘가 들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면 허탈하잖아요. 마침 내가 들고 있는 게 올라가주면 땡인데. 근데 얘는 어쨌든 다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올라간다. 다만 얘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게 2배니까 내려도 2배, 올라도 2배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을 기준으로 오르면 110, 10% 올랐을 때 내리면 90입니다.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. 여기서 10% 내리면 100이 안 되고 99가 되는 거고 여기서 10% 오르면 100이 아니고 99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리는 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큰 거죠. 오르는 거는 내리는 거에 비해 작고. 그래서 지수가 행보일 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. 지수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. 지수가 이렇게 내렸을 때 꼭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투자한다? 꼭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. 그것도 무조건 10번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. 10번 나눈다고 해서 당일 10번 나누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일 정도,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,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3개월 정도. 내가 투자할 금액을 3개월로 쪼개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사든 아니면 3개월이면 약 66일이니까 6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사든 뭐 어쨌든 정해가지고 꼭 그렇게 나눠서 사는 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. 그래야지 큰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자,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코덱스 150 레버리지냐. 자, 오늘 27.19% 올랐죠. 엄청 많이 올랐죠. 오늘 보시면은 자, 보세요. 27.19% 올랐죠. 어떠한 개인 종목이 아닌데. 제가 네이버 증권 카페 보니까 Q&A에 Q&A가 아니고 의견 나누기인가? 하여튼 여기에 좀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야, 코스닥 7% 올랐는데 이거 2배를 추종하는 요 레버리지가 27.19%나 올랐어. 야, 엄청난 갭이네? 이러한 글이 있어요. 꽤 있어요, 꽤. 오늘 들어가서 보세요. 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, 여러분들이. 이걸 공부를 안 하면. 여기서 함정은 뭐죠? 코스닥은 7% 올랐습니다. 그러면 이거의 2배를 추종하는 건 14%가 오르는 게 맞아요.
그리고 그렇게밖에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27.19%가 올랐느냐? 얘는 코스닥 150이잖아요. 150. 여기서 말하는 건 전체 코스닥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,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코스닥 150입니다. 이거의 2배니까 27.19%가 오르는 겁니다. 한마디로 코스닥 150은 코스닥 안에서 잘 나가는 거 종목 150 종목을 추린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 잘 나가는 놈들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다?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코스닥 지수 ETF를 사는 것보다는 코스닥 150 지수 ETF를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꼭 레버리지가 아니더라도. 같은 ETF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. 요거 하나 알므로써 내가 가져가는 그 수익이 정말 천차만별이 됩니다. 오늘만 봐도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 레버리지를 샀다. 그러면 수익은 14%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다면 27.19%, 약 2배 정도가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.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오늘 27.19%가 올랐죠. 자,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볼게요. 오늘 오른 종목들. 시가총액으로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 나열해 놓은 건데, 에코프로 VM 에코프로. 얘도 오늘 상한가 갔어요. 30%, 29%. 그럼 얘는 27% 올랐으니까 얘들보다는 조금 덜 올랐죠. 하지만 얘도 거의 상한가하고 비슷하게 올랐죠. 그러면 내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들고 있었으면 얘보다는 수익이 나았지만 얼마 차이 안 나요. 얘나 비슷하다는 뜻이죠. 그런데 내가 코스닥 150 안에 있는 그 셀트리온을 샀다. 그럼 얘는 5.95%밖에 안 됩니다. 얘는 27%가 올랐는데. 내가 이 종목 합병할 것 같고 셀트리온 잘 될 것 같고 재무제표 뒤져보고 차트 분석해보고 진짜 어떤 분석을 다 해봐도 얘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죠. 자, 그 다음에 포스코 DX 27% 올랐죠. 얘도 27% 올랐죠. 오, 또이네. NF 25% 올랐죠. 얘는 27% 올랐죠. LNF보단 얘 사는 게 더 나았네. 하지만 비슷하니까 그렇다 치자. 그 다음에 HLB 얘 14%나 올랐네? 그런데 그거 살 바에는 얘 포함되어 있는 얘 27%니까 얘가 월등히 오르죠.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. 요즘에 그렇게 좋다는 HPSP 반도체 얘 7%, 얘 덩치에 7%면 많이 오른 거예요. 게다가 얘 지금 비싼데. 그런데 얘하고 비교해보면 얘 안에 얘가 있거든요. 얘가 훨씬 많이 올랐죠. 얘 분석 암만 해봤자 얘가 훨씬 낫다. 셀트리온 제약도 똑같다. SM 얘 5.9%라는데 얘 살 바엔 27%. 얘 사는 게 훨씬 낫고,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로봇주죠. 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이것도 24%, 얘 27%. 얘가 훨씬 낫죠. 리노공업 반도체 정말 좋은 종목이죠. 얘 정말 좋은 종목인데 1% 올랐어요. 오늘 얘 27%인데 그러면 리노공업 포함되어 있는 얘를 사지. 27% 오른 얘를 사지. 솔브레인 좋죠. 이오테크닉스 너무 좋은 회사죠. 루닛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뜨는 회사. 근데 얘 2% 올랐어. 얘 27%.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. 퓨젤 얘도 좋잖아요. 그런데 0.28%밖에 빠졌어. 얘 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어요. 오늘 이 좋은 장세에. 오늘 IPS, 동짐 정말 좋죠. 반도체 장비주들. 그런데 얘들 해봤자 2%, 5%야. 얘는 27%인데. 현대바이오 바이오준데 12%. 오, 많이 올랐네. 하지만 27%하고 비교해보면 배 아프죠. WCP 2차전지 정말 좋은 종목이죠. 10% 올랐네. 좋네. 근데 뭐야? ETF가 27%가 올랐어? 에이, 배 아파. 내보다 더 많이 올랐네. 더 이상 할 말 없죠. 안 그래요? 이 이상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?
정말 오늘 많이 오른 종목하고 비교해봐도 얘하고 비슷하고, 아니면 나머지 종목, 괜찮은 종목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월등히 높고, 그럼 당연히 27% 오른 코덱스 150 ETF 레버리지, 이거를 사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공부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뭐든 돈 버는 건 복잡하지가 않아요. 아주 간단해요. 그 간단한 걸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. 그리고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. 실제로 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손해본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. 요 종목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? 지수가 쌓일 때, 그리고 바닥을 길 때, 게다가 이거를 몇 번씩 나눠서 사야 된다. 그렇게 하면 100% 진짜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는 진짜 10억짜리 강의라 해도 아깝지 않은 강의입니다. 제가 장담해요. 왜? 내가 그렇게 벌었으니까. 제가 증명하니까. 이 ETF 말고도 뭐 다른 레버리지 ETF들 있죠. 다 마찬가지입니다. 레버리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ETF더라도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주가가 비쌀 때 말고, 주가가 내려올 때 말고,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싸다 싶을 때, 그것도 한 방에 사는 게 아니고 나눠서 샀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오늘 정말 선명하게 쉽게 예시가 잘 나왔다 싶어서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한번 꼭 해라는 뜻은 아니고,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을 때는 또 사면 안 돼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종목은 항상 지수가 많이 낮을 때 사야 된다. 오히려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제 반대로 나눠서 매도해야 될 걸 생각합니다. 매도는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매도를 하는 게 나아요. 매도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뭐 사는 거는 뭐 한 달, 2달에 걸쳐서 사도 괜찮지만 매도를 한 달, 2달에 걸쳐서 매도해라는 뜻은 아닙니다. 매도는 적어도 2-3번 정도만 나눠서 매도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ETF 150 레버리지에 대해서 요게 어떤 상품이고,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고,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많은 종목, 많은 그 분석을 하시고, 또 기업 분석도 하고, 그 차트 분석도 하고, 또 작전주 애들도 분석을 하고 하지만, 그런 분석을 하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. 플러스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돈도 많이 잃어봐야 돼요. 분석만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러한 ETF를 사용을 하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, 초보더라도 언제든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걸 한번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, 제 다른 영상은 다 안 보시더라도 요거는 꼭 참고해서 보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. 왜? 그만큼 코스닥 ETF 150 레버리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쌀 때 나눠서 사고 비쌀 때 한 2-3번에 나눠서 판다. 왜 그래야 되는지 세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, 요것만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장담하건대 정말 10억짜리 강의를 들으신 거고 주식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. 장담합니다. 저는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